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좀 한 주일 동안 시원한 세계로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여름 특집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이 그 첫 시간인데 김민정 리포터가 준비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시간은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버려진 정신병원 건물에서 귀신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귀신은 정말 있는 걸까요? 홀령의 실체, 지금부터 밝혀봅니다. 여자가요 이렇게 하얀 소복 입고요 그냥 앉아 있는 모습을 봤대요. 여기 죽은 자들의 안식처인데요. 환자들이요 다 죽고 11년째 버려진 한 정신병원. 이곳에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홀령들의 은신처라고 불린다는데요. 흉흉한 소문으로 한 마을을 공포 속에 몰아넣은 이 정신병원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귀신이 나타난다는 정신병원을 찾아 경기도 광주로 간 취재진. 이상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장이 자살해가지고 그 자살 때문에 병원이 안 돌아가가지고요 폐쇄했다고요. 2층에서 2층에서? 네, 여자가요 이렇게 하얀 소복 입고요 그냥 앉아 있는 모습을 봤대요. 스님도 들어간 지 30분도 안 돼서 거품 물고 시체 발견됐다는 소문도 들었었거든요. 10여 년 전 병원 원장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살을 했고 그 후 문을 닫은 병원에서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불길한 소문을 뒤로하고 찾아간 병원.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건물 옆을 돌아 올라가서야 내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저분한 내부 모습은 병원이 오랫동안 비워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현재 여기 병원은 96년도에서 시간이 멈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달력마다 찢어져 있는 게 다 달라요. 병원 물품조차 챙기지 못하고 다급하게 떠난 듯한 흔적들.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 보였습니다. 가운데 그대로 걸려있어요. 병원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촬영하던 취재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아까는 닫혀 있었어요. 아니, 아까는 열렸어. 아까 내가 처음에 낮에 왔을 때 그때는 열렸어요. 근데 지금 안 열려, 문이. 불과 2시간 전 똑같은 장소에서 쉽게 잘 열렸던 병실로 통하는 문. 직접 보시죠. 문이 분명히 잘 열리죠. 문이 열려요. 그런데 2시간 뒤 마치 누가 꼭꼭 닫아놓은 것처럼 문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문을 사이에 두고 현관에서 다른 병실로 통하게 되어 있는 구조. 건물을 돌아서 철문 반대 방향으로 가봤는데요. 문 반대쪽을 힘껏 돌려봤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병원에는 홀령이 있는 걸까요? 또 한 명의 심령 전문가와 함께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또 있잖아, 3명. 어디 와 있어? 배워 왔냐, 어떻게? 심령 전문가 역시 홀령을 발견. 그런데 취재 도중 담당 PD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피로 위에 자꾸 뭐가 들어와. 볼래? 선생님. 귓속에 꼭 물이 찬 듯 자꾸 답답한 느낌이 든다는 PD. 어떻게 된 쉬었어요. 걸까요? 쉬었다고요? 원인은 뭔데?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예요. PD에게 홀령이 들어와 있다는 심령 전문가는 몸에서 홀령을 빼내는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한 3, 400m 타는 느낌. 몸의 기운이 빠지고 얼얼한 느낌, 어리둥절한 느낌. 그냥 많이 피곤한 느낌. 심령 전문가는 PD를 괴롭힌 홀령이 빙이 됐다며 궁금한 점을 물어보라고 했는데요. 에게 들어왔는지 궁금한데요. 잘생겼잖아. 멋있고. 빼주기 전에는 언제 나오려고 생각했었어? 왜 나와? 응? 그냥 안에 들어가 있었는지. 오랫동안 들어가 있었나 보지. 아, 지금 홀령 얘기하는 얘기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심령 전문가는 취재진처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자꾸 영혼을 데리고 온다며 경고를 했습니다. 흉가를 체험한다는 놀이 삼아 와가지고 사람들이 들락거리니까 주위에 있는 귀신들이 자꾸 몰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병원에 원귀가 있다는 무속인과 여기 오는 사람들이 영혼을 불러온다는 심령 전문가. 두 사람의 의견은 엇갈렸고 궁금증은 더욱 커졌는데요. 그렇다면 이 병원에는 사람들의 소문처럼 정말 귀신이 존재하는 걸까요? 취재 중에 마을 어른들에게서 뜻밖의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이야 여자들이 그 남자들 이러이러고 올라가서 술들 처먹고 경찰이 다 와서 내쫓고 그랬었는데 뭘. 피우고 놀았다. 야간에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밤을 지새는 아이들을 귀신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 누가 싸게 살라고 또 귀신 나온다는지 몰라 그 살라고 말들 왔는데 그 돼지가 아, 일부러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땅파 내려가게.
소문도 많고 말도 많은 이 병원은 어떤 사연으로 문을 닫게 됐고 병원 원장은 정말 소문대로 자살한 걸까요? 건축물 대장을 통해 알아본 결과 병원은 92년 12월부터 96년 7월까지 운영됐습니다. 병원 주인인 홍모 씨의 마지막 주소인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2002년도에 왔네. 2002년도요? 이사 오기를. 그러면 이분들이 살았어도 그 전에 이사를 갔겠네. 그러겠죠. 오래전 이사를 갔다는 홍 씨 가족. 마을 어른들에게 홍 씨 가족의 이후 소식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이는 저 아래 고향에서 돌아가가지고 일이 장례 지냈다니까 여기서 자살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홍 원장은 고향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외국에 있다는 것. 결국 자살은 헛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있는 멀쩡한 병원이 왜 무려 11년 동안이나 방치돼 있던 걸까요? 그때 이제 정화조 관계 때문에 정화조를 만드는데 한 1억 원의 돈이 들어갔을 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남의 건물을 가지고 1억씩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홍 원장이 죽은 후 병원을 임대했던 김 원장이 병원을 포기했고 소유주인 홍 원장의 두 아들은 갈등을 겪었다는데요. 그런 거. 재산 싸움 때문에. 이게 그런 게 있어. 더 이상 운영을 못하는. 언제든지 아버지가 그걸 안 해놓으면 자식들 간에 어느 집이든지 분쟁이 일어나. 요새 다. 소문의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취재 중에 열리지 않았던 철문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김찬우 교수와 함께 문제의 철문을 한참 살펴봤는데요. 앞뒤로 문을 살피던 교수님. 그런데 잠시 후 문은 어이없게도 너무 쉽게 열렸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밖에서 열려 들어가고 안에서는 안 돼요. 아, 구조 자체가 그렇군요. 네. 이거는 안에서는 열리는데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환자들을 외부와 차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이중 문고리가 철문 소동의 원인이었는데요.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양쪽에서 동시에 문고리를 돌려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병원에서 귀신을 보는 것과 같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걸까요? 정신병원 건물에서 떠돈 괴상한 소문과 기이한 현상들. 결국 오랫동안 폐 건물로 방치됐던 병원이 불러일으킨 공포심은 아니었을까요?